불규칙 용언의 활용. 제가 아까 잠깐 용언 얘기하면서 어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용언의 어간은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뭐해서? 먹다 설명하면서. 그쵸? 요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이게 규칙이야. 라고 얘기해서 규칙적인 용언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 얘기할 때 제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불규칙 용언의 활용은요, 우리 이제 맞춤법 지금 배우고 있죠. 요거 할 때 되게 중요해요. 자, 불규칙 용언의 활용 중에서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부터 해서 쭉 나올 건데 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 자, 그러면 어간이 리을로 끝나는 아이가 뭐가 있을까요? 살다. 우리 앞에서 잠깐 벌써 했어요. 살다. 자, 살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어간이 리을로 끝났죠. 근데 이 아이를 갖다가 활용하면은 살고, 잘 살아서, 잘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이 아이 이상해집니다. 잘 사니? 잘 사는구나? 이렇게 니은을 만나면 애가 리을을 갑자기 잃어버려요. 그쵸? 그러면 어간인데 리을이 줄어버렸네. 불규칙 용언입니다. 어간의 형태가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용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다에서 지어졌구나. 먹다를 말씀드리면서 요렇게 기본형을 쓰시고 다 앞에까지 끊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간이에요. 대체로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어간의 끝 리을이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다라는 용어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 살다, 잘 살고, 잘 살 거야, 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리을로. 근데 이 아이가 리을을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되냐면 잘 사니? 잘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명히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게 어간이라고 얘기했는데 형태가 바뀌는 모습이 보이죠. 그쵸? 근데 이 아이는 규칙이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리을로 어간이 맞춰질 때 여기에 어미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을이 탈락된 채로 맞춤법 적는 거죠. 탈락된 채로 적게 돼 있어요. 살리 안 쓰고 사니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살는구나 안 써요. 사는구나. 이렇게 리을을 준 채로 적는 거예요. 요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간의 끝에 있는 시옷이 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짓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보세요. 밥을 짓고 밥을 짓는구나. 이렇게 밥을 짓는구나. 근데 이 아이가 또 문제가 있네. 보세요. 밥을 지어서 먹을까? 밥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시옷이 없어져요. 밥을 지어서 먹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자, 분명히 짓이라는 어간이었는데 이 아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서 시옷을 잃었어요. 근데 잃은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이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원래 원형 밝히라 그랬잖아요. 얘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시옷이 준 대로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간의 끝 히읗이 또 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 색깔 한번 가봅시다. 하얗다. 분명히 이 아이는 그러면 어간이 하얗까지 있어야 돼요. 하얗. 그쵸? 근데 쟤는 피부가 정말 하얘. 이런 식으로.
히읗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요렇게 우리가 어간을 다르게 적을 때도 있다는 거. 또 다른 예로 어간의 끝에 있는 우나 으가 줄 때가 있어요. 우가 주는 경우는 우리나라 말의 모든 말 다 뒤져봐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문이. 뭐가 있냐면 똥을 푸다 할 때 푸다 요거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가 어간인데 우로 끝났죠. 근데 이 아이를 갖다가 제가 명령으로 바꿔볼게요. 야, 똥 좀 퍼! 이런 식으로. 국 좀 퍼! 이런 식으로. 자, 명령으로 바꿔버렸더니 보세요. 우가 사라지고 그냥 명령형의 어미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똥을 퍼라까지 적어드릴게요. 정확히. 자, 어밖에 안 남았어요. 우 어디 갔어요? 줄어든 거예요. 근데 준 채로 적는 게 바로 한글 맞춤법. 자, 그 다음 으가 줄어드는 게 있어요. 또. 자, 기본형이 얘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으로 끝나야 돼요. 담그다로 가볼게요. 김치를 담그다 이럴 때. 자, 이렇게 으까지로 끝나야 돼요. 이 애를 갖다가 활용하면 김치를 담그고 김치를 담그니 잘 갈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또 이응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김치를 담그아라 이런 식으로 알아 명령의 어미를 한번 줘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김치를 담그아라 안 하고 김치를 담백하게 얘기하세요. 담가라 요렇게 발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발음 그대로 적게 돼요. 한글 맞춤법은 적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을을 탈락한 채로 적는다는 거. 담가라. 탈락하는 거는 제가 줄어진다는 말을 갖다가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을가 줄어진 채로 적는 거. 그 다음 또 어간의 끝이 디귿으로 끝났는데 다른 아이로 바뀌는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질문할 때 우리가 묻다가 기본형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아이가 선생님께 뭐 수학 문제를 묻고 수학 문제를 묻니? 이런 식으로 묻고 묻니? 잘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얘도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물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다른 것도 있어요. 듣다. 잘 들어봐. 자,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어간의 끝 비읍이 우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덥다 알고 계시죠? 덥다. 날씨가 덥다. 우리 비읍 불규칙은 정말 대표적인 불규칙이죠. 이때 우리가 얘를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볼게요. 덥에다가 어서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덥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더 그대로 두고 비읍이 우로 바뀌어요. 우 바뀌고 그 다음에 어서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뻥카 이응 채워주면 돼요. 더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하다의 활용형 어미. 보통 어미는 아,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하다만 이상하게 자기 혼자 특별하게 하 안 하고 여를 가져요. 여라는 어미를 갖는 아이는 하다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때 요건 얘가 맨날 요거예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배웠던 거. 푸르다. 푸르다 같은 경우는 푸르까지가 어간인데 어미 어를 붙이면 풀어 이렇게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 전부 다 푸르러라고 적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어간의 끝음절 마지막 거예요. 을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나, 어가, 라나, 러로 바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강물 좀 흘려 보낼게요. 흐르다. 이 아이는 흐르까지가 뭐였어요? 어간이에요. 흐르까지가. 근데 여기다가 어를 만나면 흘러 이렇게 해야 하잖아. 그쵸? 근데 누가 그렇게 적어요? 강물이 흘러 이렇게 적지. 흘러로. 그쵸? 요렇게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간혹 갈 때는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바뀌는 그대로 밝혀 적고 있다는 거. 됐죠? 자, 넘어가서 제25항 가볼게요. 자, 하다가 붙는 아이, 이 아이. 자, 하다가 붙는데 이 하다를 갖다가 부사를 만들 때예요. 자, 부사를 만들 때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자, 요 얘기가 뭐냐면 급히는요, 원래 급하다에서 왔어요. 급하다. 그쵸? 요렇게 하다가 붙어버렸네. 꾸준히도 꾸준하다. 요렇게 되지요. 깨끗이도 깨끗하다. 이렇게 전부 다 하다가 붙는 아이예요. 어근에 하다가 붙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요, 우리가 부사를 만들 때 요렇게 히를 갖다가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이가 됐죠. 요것만 잘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보통 하다가 붙는 경우는 이렇게 부사를 만들 때 히를 주는데 이 아이처럼 여기가 어간이 시옷으로 끝나잖아요. 시옷으로 끝나면 이 아이만 특별하게 이를 줍니다. 다른 예로 반듯하다 있죠. 반듯하다. 시옷으로 끝났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을 맞춰볼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부사에 이가 붙어서 다시 부사가 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 곰곰하다에서 왔어요. 곰곰. 곰곰도 부사인데 이를 붙여 다시 부사가 되네. 우뚝 일어서겠어. 얘 원래 부사인데 다시 이가 붙네. 쌩긋 웃었어요. 쌩긋 원래 부사인데 다시 이를 붙여 또다시 부사가 되었네. 원래 부사였던 아이들한텐 이를 다시 붙여서 또다시 부사를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리을을 적지 않는 경우 요거는 뭐냐면요. 끝소리가 원래 리을인 말인데 다른 말이랑 어울려서 적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제가 예문으로 사흘날, 숟가락, 이튿날 있는데 이튿날과 사흘날은 똑같으니까 요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튿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틀, 얘도 원래 사흘일이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날을 갖다가 합쳐버린 거야.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리을이 이흗날로, 사흘이 사흗날로 바뀌어버렸죠.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은 여기에 왜 껴있냐면, 자, 한술 떠봐. 한술만 더 먹어봐. 원래 우리가 한 수저를 갖다가 한술이라고 얘기해요. 술. 여기에다가 가락이 붙어버렸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리을이 떨어지고 디귿으로 가버렸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어에서 우리가 아니다 불자예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가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불을 그대로 쓰는데 어떨 때에는 부라고 적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거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불은 전부 다 불 적으시면 돼요. 근데 불자 다음에 오는 말 있죠? 그 아이가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부라고 적으시면 돼요. 한마디로 불자인데 여기 디귿이 왔어요. 그러면 리을 떨구고 쓰면 돼요. 원래는 불자인데 여기 지읒이 왔어요. 그러면 리을 떨구면 돼요. 요런 거. 그 다음 끝소리가 원래 리을인 말인데 또 딴 말이 어울릴 적 있어요. 요것도 예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할 때 달과 또 달이 만난 거예요. 요렇게 같이 어울려 버렸네. 그러면 리을을 떨군 채 다달이 쓰는 거예요. 자, 마소 하나만 더 할게요. 말과 소가 어울렸네. 리을로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떨구고 마소라고 적으면 돼요. 자, 요런 것들. 자, 넘어가서 사이시옷 조건 한번 봐볼게요. 우리 정말 이거 헷갈리는 거죠.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자, 요거
사이시옷이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데 이 아이는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순우리말이 하나쯤은 껴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껴 넣을 건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두 어근 중 적어도 한 개 아니면 둘 다 전부 다 순우리말이어야지만 우리가 사이시옷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아이처럼. 자, 다였고요. 그 다음에 가였어요. 둘 다 우리말이죠. 게다가 앞말이 다처럼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바닷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랑 몸이었어요. 이랑 몸 둘 다 우리말이죠. 근데 여기 어땠어요?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잇몸 하고 적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두 개 다 우리말이었다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디 후자에다가 우리말 이를 갖다가 합쳐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란 또 조건이 있을까 볼게요.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이시옷을 넣어서 요렇게 적는다. 한 개 더 가볼까요? 제삿날 같은 경우도 제사는 한자어, 날은 우리말. 모음으로 끝났네? 그러면 붙이면 돼요. 됐죠? 근데 우리 아까 분명히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순우리말이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죠. 반대로 얘기하면 합성어가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면 사이시옷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서 요 6개 있어요. 요 6개. 얘는 두 개 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두 어근은 전부 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만 특별하게 우리가 시옷을 적어요. 그래서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 이 6개의 종류를 다 말하지 못할지언정 요런 게 있다는 건 들어본 적 있지요? 그쵸? 요렇게 있어요.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틀리라고 요런 걸 줍니다. 초랑 점이랑 합치면 초점일까 초점일까? 발음을 초점이라고 할지언정 적을 때는 초점이라고 적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6개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 6개 빼고는 전부 다 사이시옷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한글 맞춤법 짤막한 수업 한번 해볼게요. 한글 맞춤법을 쓸 때, 한글을 잘 쓸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준말을 적을 때 있잖아요. 준말을 적을 때 그렇잖은일까 그렇잖은일까 만만찮은일까 만만찮은일까 우리 되게 요 사소한 것들이 헷갈리죠. 요거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준말을 적을 때 그렇잖은 그렇잖은 헷갈리신다면은 얘를 갖다가 줄기 전의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그렇지 않으니 합쳐진 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럿 다음에 치라고 적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발음이 벌써 치인데, 그쵸? 왜 치가 되었어요? 이거 두 개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치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지와 않으니 합쳐진 거니까 자는 이렇게 남기면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만만하지 않다처럼 보세요. 하지. 여기는 지만 있었죠. 여기는 하지, 히읗이 있어요. 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줄 때 바로 찬이 되는 거예요. 잔으로 적어야 되나 찬으로 적어야 되나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줄기 전에 형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만만하지, 하가 있고 없고로 잔과 찬이 나눠집니다. 됐죠? 자, 하나 더. 그렇다면 또 줄일 때 헷갈려하는 거.
간편 K일까 간편 K일까, 다정 타일까 다정 다일까, 또 은근히 이런 게 헷갈려요. 그쵸? 요것도 규칙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간편 하게는 원래 간편 하다에서 왔어요. 그쵸? 근데 하다는 접사니까 간편까지 봤을 때 여기 니은으로 끝났죠. 다정하다도 이응으로 끝났죠. 요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걸로 외우면 돼요. 거북하다 왔는데 여기 기역이 왔죠. 섭섭하다인데 여기 비읍이 왔죠. 여기 뭐가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줄일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별표 쳐놨잖아요. 여기 하다 앞에 기역이나 비읍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지 이렇게 가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하가 전부 다 사라지거든요. 하가 전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지만 앞으로 당겨서 붙이시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간편 하다를 좀 크게 써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럴 때에는 하가 전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만 사라진다? 아만 사라진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남아요? 간편, 그 다음에 히읗 남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 있으니까 개 붙여볼게요. 요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축약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편, 캐 요렇게 줄이는 거예요. 뭐만 외우면 된다? 기역과 비읍으로 마친 다음에 하다가 붙는 아이들 있죠. 거북하다, 섭섭하다처럼. 요런 아이들은 하를 전부 떨구고서 어미만 붙이면 돼요. 요것만 알고 있으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캐, 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볼게요.